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는 어떤 테마가 뭐가 있냐? 먼저 법률 해석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테마가 뭐냐? 비진입 표시, 통정입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알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경우는 뭐 세 문제 나왔다고요? 어떤 경우는 한 문제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대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알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이죠. 여러분,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전제로서 뭐가 깔려야 돼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의 그 다음에 줄고요, 의사 해석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뭐죠? 표의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당사자를 확정하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갑이요 을의 이름으로 병하고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갑이란 사람이 을의 이름으로 병하고 계약을 해. 그럼 병은 갑하고 계약한 것인가 을하고 계약한 것인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된다?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상 계약사항에 관한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 줄거봐, 여기 매도인의 해석. 여러분요,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해석, 여기 줄거봐, 법률의 해석권. 줄거 법률의 해석권. 그것은 법원의 전권사항이에요. 법원의 전권사항. 오직 누구만 책임을 진다? 누구만 해석할 수 있다? 법원만 해석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할 때요, 우리 두 사람 중에 문제가 있으면 매도인 내가 해석하는 대로 너는 따로 알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매도인이 해석을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매수인이 해석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법원이 하는 것이다. 법원이.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법원은 법원의 고유한 독자 등의 입장에서, 그래서 헌법을 최상위 규범이라는 전체 법질서의 내용 중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금 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봐봐, 예금 명의자는 뭐죠? 자기 주민등록번호 빌려줘가지고 실명 확인을 거친 자죠. 써, 여기다가 예금 명의자가 실명 확인을 거친 자. 여러분 혹시 우리 금융실명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금융실명제가 뭐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내가 예금 명의자예요? 실명 확인을 거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자금 출연자가 누구죠? 남편이에요. 남편이요,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실명 확인을 거쳐서 아내 이름으로 예금을 했다 이 말이죠. 누가 예금주가 된다? 남편 돈인데 아내 이름으로 예금을 했죠? 실명 확인을 아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아내가 예금주다, 남편이 예금주다? 아내가 예금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예금 자체가 아니고 예금 계약의 반환 청구권자는 누구다? 예금 명의자이다. 그래, 남자들 절대로요 아내 이름으로 예금하지 마. 알겠죠? 하지마. 아내 것은 누구 이름으로 해? 내 이름으로. 내 것은 누구 것으로? 내 이름으로. 알겠죠? 이렇게 예금 명의자 것이다. 알겠죠? 자금 출연자다. OX, X 이렇게. 우리나라 남자들 자기 이름으로 통장 있는 사람 있나요? 뭐 요즘요 자기 이름으로 통장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밥 못 먹죠. 알겠죠? 참 불쌍해. 자요,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 봐봐, 지금 봐봐, 당사자란 말이 나왔죠. 그럼 항상 한 사람은 표의자고 한 사람은 누구다? 상대방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의사표시 해석한다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대로 해석을 한다? 표시대로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내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상대방하고 나하고 의사가 뭐가 되나? 일치하면 무슨지? 의사주의, 일치한 의사대로 해석한다 이란 말이죠. 자, 그럼 볼까요?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네? 그럼 어떻게 하죠? 내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네? 안경으로 뭐대로 해석한다? 안경우 이퀄 의사주의 이퀄 자연적 해석이죠. 옆줄 긋고 의사대로 확정이죠. 의사대로. 그래서 의사표시는 여기 봐봐,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가
표시상의 효과의사 여기까지 줄고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건 아니죠. 알겠죠? 의사주의니까 뭐대로 해석한다? 의사하고 똑같은 거 뭐대로 해석해? 써 거기다가 내심의 효과의사 이콜 효과의사 이콜 진이 그래야지. 표시상의 효과의사 그러면 안 되죠. 무슨 주의니까? 의사주의.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니까. 자연적 해석 의사주의일 경우는 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효과의사 진의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을 인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그 다음에 줄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 써 줄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 의사 동그라미 일치 의사가 일치하죠? 그럼 무슨 주의? 의사주의.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뭐대로 해석해? 일치한 의사대로. 여기서 봐봐. 일치한 의사대로. 알겠죠? 일치한 의사대로 확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A 토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갑과 을은 모두 봐봐. 모두 동그라미 모두. 모두라면 갑, 을, 모두란 말이 무슨 말이죠? 써. 의사의 일치. 의사의 일치. 무슨 지? 의사주의. 뭐대로 효력이 있어? 의사대로. 그럼 봐봐요. 갑과 을은 모두 B토지 줄고 B토지를 매매할 의도로 체결한 말이 뭐죠? 의사일치죠. 의사일치. 이런 경우 A 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OX, X. 무슨 토지? B토지. 이렇게 B토지.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차고 동그라미 차고 여기 봐봐. 당사자가 합의 동그라미 합의 이콜 의사일치 이 말이죠. 여러분 의사일치 그러면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일치한 의사대로 이렇게.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 써 갑의 지번에 차고 동그라미 이걸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써 차고에다 써 차고로 취소 X. 여러분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번에 관하여 차고를 일으켜 계약서상 줄과 계약서가 표시죠. Y 토지 Y. 아까 여기 뭐라 했죠? 합의 목적물이 무슨 토지라고 했어? X라고 했어. X라고 했어. 갑이라고 했어. 갑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 써. 여기를 계약서상을 을. 그래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여기 봐봐. 계약의 해석이라고 하면 돼 있죠. 이 말은 뜻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을 때는 우리가요 그것은 상대방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상대방이 지금 있다 없다? 있죠. 있는데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그래서 봐봐.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줄고 표시행위에 부여한 표시행위. 표시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죠. 그래서 객관적 의미 줄고 그래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다 써 옆줄 긋고 이것을 규범적 해석 이콜 표시주의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 간에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 줄고 일치하지 않죠? 여러분 불일치하면 항상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원칙은 뭐죠? 표시주의니까 누구 입장? 상대방의 입장. 그래서 봐봐 여기 동그라미에 상대방의 관점에서 줄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확정한다.
아시겠죠? 우리가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의사는 누구의 입장? 표의자. 알겠죠? 이걸 딱 구분하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갑이 자기 소유 고화 한 점을, 아주 오래된 그림이죠?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 줄고 960만 원. 그 다음에 의사 동남에 의사 960이죠? 그것을 청약하였는데, 청약서 줄고, 청약서 표시죠. 계약서는 표시죠? 청약서에 690만 원 줄고 690만 원 기재했다. 표시가 690이죠? 의사는 얼마? 960. 표시는 얼마? 690. 여기 봐봐.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죠, 의사? 여러분, 의사를 뭐라 그랬어? 자연적 해석. 이퀄. 무슨 주의? 의사주의. 여기요, 690만 원으로 뭐 했다? 여기서 기재되지, 기재를 뭐라 한다? 기재. 표시죠? 표시를 뭐라 한다? 표시를. 표시주의.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 규범적 해석. 이렇게. 이게 먼저 정리되면 돼. 정리됐나요?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애속 자료가 없어서 그 다음에 줄고 690만 원의 매매계약 성립. 690. 여러분, 690의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은 의사예요, 표시예요? 표시죠. 표시는 자연적이에요, 규범적이에요? 규범적이죠. 그러니까 여기 690만 원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규범적이고 이래야지. 규범적. 자연적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960은 뭐예요? 960은 표시예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는 자연적이에요, 규범적이에요? 자연적이죠. 그래서 960만 원의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뭐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자연적 해석. 이렇게. 자, 됐죠? 지금 여기가 자연적 해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인데요. 우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